이렇게 해서 롯데온 상품 등록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사장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오타가 났죠. 전월, 3월 클릭 광고 인기 키워드 노출 순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유료 광고 하시는 분들의 데이터이기는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다면 이게 롯데온 공지사항에 공지가 된 내용입니다. 롯데온 메인으로 가셔서 여기 공지사항 부분에서 순위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3월달, 지난 3월달 인기 키워드 노출 순위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4월달 건 당연히 공개를 안 해주겠죠. 아직 실적 집계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작년 6월부터 자료를 공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5월달쯤 되면은 5월달은 가정의 행사가 너무 많아서 6월달 키워드를 쓰긴 좀 그렇고 5월 중순에서 말일쯤에 여기 있는 키워드 참고해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저희가 물론 월말에 다음 달 뭐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한번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6월 보면은 6월부터 선풍기가 조금씩 팔리기 시작하네요. 사실 오너클랜에서는 선풍기가 잘 팔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선풍기가 대체로 브랜드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올리게 되시면 조금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재라기보다는 이제 정품 소명하라. 제가 저번 강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 소명하라라는 메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팔리는 거는 선풍기 커버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유행을 하네? 그러면은 어떤 상품이 같이 엮여서 잘 팔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여름이기 때문에 샌들 팔리고요. 신선식품은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블라우스들 잘 팔릴 거고 모기장도 조금씩 팔리고 있고요. 마스크야 뭐 꾸준히 팔리는 상품이고 보시면 롯데온에서 팔리는 게 이제 1위가 원피스 그 다음에 여성 샌들, 블라우스. 확실히 여성분들이 이제 패션 쪽에 구매가 좀 많으신 편이세요.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이런 자료 공유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롯데온 운영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스마트 스토어처럼 위험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 롯데온에서 상품을 올렸는데 롯데온으로 상품을 올렸는데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류 문구가 뭐 전시 카테고리가 불일치합니다. 매칭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류에서 뭐 카테고리, 매칭 불가, 오매칭 이런 키워드가 뜨면은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은 아니세요. 그거는 롯데온이 원래 뭐 반려 취미 문구라는 대분류에서 도서 음반, 강아지 사료 간식, 강아지 영양제, 강아지 용품 이런 식으로 분류되던 게 이렇게 뭐 취미 문구 도서, 반려동물 이런 식으로 대분류가 또 쪼개지는 그런 카테고리 개편 작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카테고리 하나하나마다 부여되는 카테고리 넘버가 있어요. 뭐 도서 음반은 BC0001인데 노트 다이어리는 BC0002 이렇게 부여가 되는 카테고리 넘버가 있는데 개편이 되면서 그 넘버들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뭐 도서 음반이 BC000118로 바뀐다던가 그러면 롯데온에서는 카테고리가 바뀌었는데 오너클랜 공급자 상품 정보는 아직 예전처럼 0001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팔자가 0001로 막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는데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안 되는 거겠죠. 이거는 저희 측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 뽑으신 카테고리를 그냥 싹 다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카테고리가 통째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롯데온은 가출고가 가송장이죠. 공급사들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 출고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서 아무 송장 번호나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출고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롯데온에서는 그 송장이 등록이 되고 며칠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송장 움직임이 없으면 이거 가송장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매자들이 송장이 뽑히면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붙여넣기, 마켓에 붙여넣기를 하지 이게 정말 진짜 송장인지 가송장인지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이거는 뭐 오너클랜뿐만 아니라 롯데온, 뭐 스마트 스토어 모든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회피적인 행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가송장에 대한 페널티 부과가 있는데요. 변경 후 내용만 볼게요. 가송장 가출고 확정 건수 대비 발송 완료 건수,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20% 이상, 50% 미만으로 송장 흐름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건이 있었는데, 100건의 주문량이 있었는데, 거기서 20개에서 50개의 상품이 가송장이다. 아, 엄청 심각하죠? 그런 식으로 마켓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위탁 판매도 그 정도로까지는 비중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럴 경우 판매 중지 기간이 7일이에요. 근데 이게 마켓이 막히는 게 아니라 그 상품에 한해서 보시면 상품 단위로라고 되어 있죠. 그 상품에 한해서 7일 동안 판매가 중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퍼센티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롯데온을 운영하는데 2개 팔았어요. 2개 팔았는데 그 중에 1개가 가송장이었던 거예요. 정말 운이 나쁘게도. 그렇게 돼도 이 20% 이상에서 50% 미만 기준에 걸리겠죠. 그러면 그 상품도 이제 7일 기간 동안 판매 중지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이 내가 뭐 꾸준히 판매가 잘 되던 상품이다 하면은 너무너무 아쉬운 일이겠죠. 그러면 사장님들께서는 궁여지책으로 그 잘 팔리는 상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품성이 인정이 된 상품인 거잖아요. 그 상품을 롯데온 외에 뭐 쿠팡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똑같은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좀 결과는 다르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상품이 팔린다는 건 그 마켓에서 내 상품이 검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상단에 노출이 될 만큼의 신뢰도를 얻었기 때문에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마켓에 신상품으로 등록이 되면은 노출도가 이전에 운영하던 마켓만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어쨌든 뭐 저희는 이런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환불 지연되는 경우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판매 중지 기간 14일입니다. 100%일 경우에는 30일이고요. 자, 환불 지원은 이제 반품해서 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새로 시작된, 여기에는 없으나 이쪽에서 실적 개선 여부라고 해서 하나가 더 생겼는데요. 자, 총 2달여 기간 동안을 지켜보는데, 연속 2개월 이상, 총 2달 기간 동안을 지켜보는데, 가출고율이 20% 이상 지속되고, 그러니까 4월 1일에도 가출고율이 20% 이상이었고, 5월에도 20% 이상이었고, 그리고 누적 3회이고, 6개월 이내 추가 가출고 20%까지 되면은 이것도 판매 중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메일이랑 유선으로 연락을 가고요. 내가 이게 가송장이 아니다라고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소명할 수 있도록 경로도 마련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저 정도로까지 가실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롯데온도 직권 환불 3일이라는 게 있어요. 쿠팡도 자동 환불 3일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건데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자, 쿠팡은 무조건 반품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3일이 지나면 귀책이나 사유나 따지지 않고 고객님께 환불 처리가 되는 건데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환불 지연 문의를 넣어주시면 상담사가 회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3일차, 회수 완료 3일차부터 직권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켓에 반송장이 입력된 경우에만 그래야 상담사가 반송장을 보고 이게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회수 완료 3일차라고 적은 거는 아마 택배사에서 상품이 반품되다가 분실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판매자의 입장을 좀 반영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회수가 안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환불이 지연됐으나 고객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여기 이제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불이 되지 않겠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고객이 환불이 언제 되나요? 하고 문의가 들어왔고 상담사가 봤을 때 반송장을 확인해 보니까 회수가 완료가 되었고 3일이 지난 경우에만 우리의 그 판매 비용을 환불을 해줄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권한이 생겼는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반품 보류 해제 연장 이 버튼을 눌러서 반품 보류를 걸어 놓으면 상담사도 환불을 해줄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고객 문의가 들어온다면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겠죠. 이거 반품 보류 걸어두셨는데 어떤 이유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거기 때문에 쿠팡만큼 위험한 정책은 아닙니다. 중간에 큰 사고, 뭐 택배사 분실 사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 환불이 되실 일은 자동으로 우리가 부당하게 환불을 당할 일은 없을 거고요. 만약에 택배사가 중간에 분실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질 일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공급사 측에 연락을 하셔서 1대1 문의 남기셔서 이게 상품이 회수되고 있던 도중에 지금 10일째 움직임이 없는데 공급사가 계약하신 택배사 측으로 확인해달라고 문의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급사가 이제 분실된 상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전액을 받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공급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공급사에게 환불을 받고 그 환불받은 금액으로 고객님께 환불을 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